안녕하세요. 동아고등학교 수학교사 강창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온라인 수업 5번째 시간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크기 비교이죠.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걸 부등식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부등식의 풀이에는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실수의 성질. 이걸 먼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 하긴 했는데요. 실수, 우린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했으니까 앞에 말이 주어져야 돼. 실수 A, B, C에 대하여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부등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하는 겁니다.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C.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 라고 하는 게 실수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빼도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빼도 어떻죠?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는 양변에다가 C를 곱할 거예요. A와 C를 곱하고 B와 C를 곱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얘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곱할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곱하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C가 만약에 양수이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만약에 C 값이 음수이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C가 0이면 어떻게 되죠? 그냥 등호로 만족하는 거죠. C가 0이면 같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써드릴까요?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C 값이 0이면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나누기도 어떻죠? 나누기도 똑같습니다. C분의 A, C분의 B 라고 했을 때 C 값이 양수이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C분의 A, C분의 B, C 값이 음수이면 0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대신 나눌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분모는 0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실수의 성질, 얘가 부등식의 풀이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연립 1차 부등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식을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얘는 1번식, 2번식 주어져서 공통의 해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3x가 9보다 작다라고 하면 양변에 3으로 나눌 거예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1번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2번식은 2x가 넘어가면 빼기 x가 1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x가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죄송하네요. 2번이네요. 공통의 해를 찾으시면 수직선상에 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x축이라는 요 수직선상에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3이 있는 거예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가 1번의 영역인데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색칠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1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것보다 큽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랬을 때 공통의 해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요 범위가 될 거고요. 1보다는 x가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등식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잘 찾아내셔야 되고 등호가 없는 경우에는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빵꾸를 뽕 뚫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연립 1차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 쉽죠, 그렇죠? 얘는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색칠해서 해를 찾아주시면 된다입니다. 그 1차 부등식에서요, 요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A, B, C꼴. 1차 부등식이 이렇게 아래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개가 연속돼서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A가 B보다 작다. 두 번째는 B가 C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A가 C보다 작다. 얘는 안 해줘도 되나요? 라고 하면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얘는 자동으로 성립해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의 공통해만 찾아주면 됩니다. 당연하죠. A가 B보다 작은데 B는 C보다 작으니까 A는 C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요 경우만 해주면 된다더라 입니다. 예제 3번을 보시면 91쪽에 예제 3이요. 요 식이 주어지면 이렇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5x-4가 2x 플러스 5보다 작고
2x 플러스 5가 4x 플러스 3보다 작고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찾아주시면 되고 요 풀이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입니다. 절대값의 정의를 먼저 아셔야겠죠. 절대값 x입니다 라고 하는 건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실제 정의는 이겁니다. 절대값 x라고 하는 건 원점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는 양수로 만들어지니까 플러스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절대값은 범위에 따라서 절대값을 없앨 수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풀어주는 거냐면 x 자체가 양수이면 거리 자체가 그냥 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x 자체가 0보다 작으면 거리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절대값 x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요 등호는요. 여기 위에 붙어도 되고 아래 붙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0인 경우는 그냥 나오든 마이너스를 달든 0 만들어지니까 두 군데 어디에도 다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그냥 여러분 편한 쪽에다 등호를 넣으시면 되는데 보통은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으로 이쪽에다가 많이 0을 많이 쓰긴 합니다. 이게 절대값 x고요. 추가로 여러분들 요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팁인데요. 루트 a의 제곱이에요. 루트 a의 제곱은 뭐랑 같은 거냐면 절대값 a와 같다더라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곱하고 루트 풀어질 수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냥 a 나온다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곱이 안에 있는 경우는 절대값으로 나와야 돼. 예를 들면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2제곱하면 4에다가 루트를 씌우니까 2라고 이렇게 양수로 나와야겠죠. 그렇죠? 절대값 씌운 거랑 같은 거고 대신에 루트 a의 전체의 제곱은 그냥 a로 이렇게 바로 나와요. 루트 마이너스 2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에다가 제곱을 하잖아요. 제곱이 루트 밖에 있으면 이 값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냥 소개값이 그대로 나온다더라. 복소수 범위로 확장을 했으니까. 왜요? 라고 하면 실제로 이 값은 루트 2 i와 같아요. 루트 2i에 제곱하니까 i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생겨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더라. 구분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의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이거의 해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정의는 뭐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 이내인 지점이에요.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거리가 2가 되는 순간이 요거 되거든요. 그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거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라고 하면 요거의 해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거리가 커야 되니까 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가 되는 것보다 커지는 여기 영역과 커지는 여기 영역이 만들어지겠네. 그래 거리가 2보다 크니까. 그러면 작은 거보다 작고 또는 큰 거보다 큽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바깥쪽 범위. 이걸 일반화하면 절대값 x가 예를 들어서 a보다 작다. 요거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누가 되는 거냐면 기준은 딱 a 값이에요. 풀마 a 값이 돼서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고 또는 x는 a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값 x가 a보다 작아집니다 라고 하면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와 a 사이의 범위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저는 뒤에 이제 2차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알려드릴 건데 이걸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물론 의미도 이해해야 되지만 요 부등식의 해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부등식에다가 아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아를 이렇게 써요. 그럼 뭐라 보이시나요? 가 보이시나요? 가장자리. 요 0 나오는 걸 기준으로 가장자리가 답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요? 얘는 여기다가 r을 또 붙여요. r을 붙이면 요거 무슨 글자 보이시죠? 사는 뭐죠? 사이값이 답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찾아주시면 된다더라. 요걸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걸 통해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예제 4번인데요. 제가 숫자를 조금 바꿨어요. 예제에는 여기 개수가 1인데 저는 2라고 바꿨습니다. 이걸 만약에 푸세요 라고 하면 전체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아자 붙이면 뭐죠? 4니까 2x-2가 마이너스 6과 6 사이입니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 양변에다가 플러스 2씩 하겠습니다. 플러스 2씩 하면 마사 2x 8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양변에다가 나누기 2를 하겠습니다. 양수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x 4. 오케이. 바로 나오죠. 그죠? 얘가 부등식,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입니다. 네, 다음 문제는 교과서 예제 5번인데요. 얘는 절대값이 각각 따로 씌워지면서 절대값이 2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에 아까처럼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는 그냥 바로 사이값이냐 가장자리값이냐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한 번에 못 풀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범위를 나눠주셔야 돼요. 이런 꼴이 주어지면 범위 나눠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2개가 있으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 세 개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0 나오는 값과 얘가 0 나오는 값이 기준이에요. 어떤 값이냐면 이렇게 수직선상이 있었을 때 여기가 0, 그리고 얘가 0 나오는 값이 3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요 범위와 요 범위로 이렇게 세 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라고 하면 문제를 풀다 보면 이해될 거예요. 이 범위에서는 항상 얘와 얘의 부호가 일정해요. 이 범위에서는 얘와 얘의 부호가 항상 일정해요. 얘 범위에서 얘의 부호가 항상 일정해서 그래요. 범위가 일정하면 이 안에 있는 부호가 일정하면 이 절대값을 풀어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 세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뭐로 나눠지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안에 절대값 안에 부호가 무슨 부호를 갖죠? 마이너스 부호를 갖죠. 그리고 0보다 작으면 얘가 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나오니까 얘도 마이너스 부호를 갖죠. 항상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니까 절대값을 없앨 수가 있어요. 대신 없앨 때 뭐를 달고 나와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 주어진 식은 얘가 마이너스를 달아서 마이너스 x, 얘는 마이너스를 달아서 x 마이너스 3이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7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2x가 4.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항상 이 경우는 이걸 생각해 줘야 돼요. 제가 0보다 작을 때라고 가정하고 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서는 이 식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해 중에 얘를 만족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지만 나는 0보다 작을 때 라고 해서 요거까지도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범위에서는 얘가 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요 사이의 범위예요. 3보다 작을 때 라고 요렇게 써주셔야 돼요. 요 경우일 때는 얘는 항상 무슨 부호를 갖냐면 0과 3 사이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수는 플러스 부호를 가져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3을 넘지가 않으니까 이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져요. 그러면 이 범위일 때는 쟤는 그대로 x 이렇게 나올 것이고, 쟤는 마이너스를 달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x가 사라지네요. 3은 7 이렇게 만족한다. 얘는 항상 성립이네요. 아니 선생님 이건 당연하잖아요. 이건 뭐죠? 뭐인 거냐면 요 범위이기만 하면, x가 0과 3 사이에 어떤 수이기만 하면 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그 말은 저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거죠. 이거일 때는 항상 성립이야. 그러니까 답은 저 범위가 답이 되겠구나. 0과 x가 3라고 이렇게 두 번째 범위가 찾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범위입니다. 요 범위예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범위일 때 얘를 구하자라고 하면 3보다 크니까 얘 플러스 부호 같고 얘도 3보다 크니까 플러스 부호를 갖네. 플러스 부호 받으니까 그냥 나오겠다. 절대값을 풀어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7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2x가 10이네요. 그러면 x가 5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 우리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가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답은 세 가지 영역이 나와요. 요 영역, 그 다음에 뭐였죠? 요 영역, 그 다음에 요 영역.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 또는 얘 또는 얘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봤더니 0, 0 이어지죠. 3, 3 이어지네요. 이거 혹시 한 번에 써도 괜찮을까요? 요 세 가지 경우를 한 번에 쓰면 수직선상에서 나타내면 마이너스 2, 0 요 범위 또는 0을 얘는 또 포함하면서 3 얘는 또 3을 포함하면서 5 그리고 여기 색칠하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로 써도 되겠다. 그지? 답은 뭐라고 써주시는 게 좋냐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5 사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저 부등식의 해를 찾는 겁니다. 될까요? 요 두 개짜리는 여러분들이 범위를 나눠서 풀어라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차식인데 등호가 아닌 부등식이 있는 경우겠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이런 거를 2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물론 크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까지 이런 부등식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얘를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고 관건은 뭐죠? 저 부등식의 해를 찾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러면 저 부등식의 풀이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습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x를 찾는 거예요. 저 범위 안에 있는 x를 찾으면 x에 0 대입해 볼까요? x에 0을 대입해 봤더니 얼마 나오냐면 3 나오네요. 근데 3은 0보다 작지 않죠. 그럼 얘는 해가 아니란 소리예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0 나오나요? 0 나오는데 0보다 작지 않죠. 얘는 같은 경우니까 얘도 아니에요. 그리고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2 대입하면 7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찾는 해입니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부등식에서는 얘가 한 개, 두 개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무수히 많은 해가 나와요. 그 말은 이렇게 대입해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요 풀이 과정에서 힌트가 있어요. 제가 0을 대입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3. 그거를 함수 값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봐도 되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2차 방정식을 함수로 봤을 때 얘의 함수 값들인 거예요. 0 집어넣었을 때 3, 1 집어넣었을 때 0, 2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그 함수 값이 뭐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아지는 범위를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그래프예요. 맞아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에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꼭지점을 이용하거나 완전 제곱식 꼭지점을 이용하거나 인수분해를 이용하거나. 그런데 여기서는 그 나오는 값이 0이 기준이어야 돼서 저는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y는 제가 x-1, x-3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말은 뭐죠? x축과 만나는 점이 1하고 3이란 소리예요. x축, y축 주어졌을 때 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요 값이 얼마예요? 1. 요 값이 얼마예요? 2입니다. 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확인해 보면 0을 대입했을 때 3 나왔잖아요. 0 대입했을 때 3 이렇게 나온 거예요. 1 집어넣으면 0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나오는 값이 음수가 나오는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그 말은 높이예요. 높이. 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높이가 0보다 낮아지는 영역이에요.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영역 중에 x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높이라 했을 때 x축 기준. x축 기준으로 0보다 낮아지는 영역 어디 있죠? 요 사이요. 요 사이의 함수값들이 다 0보다 어때요?
낮지요. 그러니까 저 작아지는 해는 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아, 쏘리. 제가 여기 그림 잘못 그렸다. 여기 2가 아니라 뭐죠? 3입니다. 그죠? 쏘리. 여기가 3입니다. 여기가 3이죠. 여기 인수분해 3 했으니까. 요 사이의 범위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저 부등식의 해는 x는 1보다 등호는 안 되네요. 등호는 안 되니까 값을 빼줘야 돼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 얘가 뭐냐면 2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차 부등식의 풀이는 결국은 함수의 그래프에서 x축을 기준으로 x축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커지는 해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여기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 영역이 어디죠? 요 영역이에요. 여기와 여기가. 그쵸? 여기에 함수값을 집어넣어야 나오는 값들이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등식의 해는 누가 되냐면 x는 1보다 작고 또는 x는 3보다 큽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부등식의 해의 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풀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풀이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x축 아래 또는 위 요 부분을 찾아서 그 범위의 영역이 저 부등식의 해가 된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게 뭐였죠? 인수분해요. 근데 아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찾아야 돼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실수 범위 내에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저 꼴을 이렇게 바꿔야 돼. a에 x-알파, x-베타 0 이런 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쟤는 그래프 개형이 물론 a의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만약에 a가 플러스라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알파, 베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 영역은 요 영역, x축보다 아래 그려지는 영역은 요 영역 돼서 여기가 우리가 찾는 여기 문제에서는 0보다 작으니까 얘가 우리가 찾는 해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냐면 요 찾는 애는 알파에서부터 x가 베타 사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의 부호가 뭐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a가 마이너스이면 저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그려졌겠죠? 위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만들어질 거고 0보다 작아지는 영역은 반대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 범위가 이렇게 돼서 여기와 여기가 답이 되는 거니까 저 식에서의 해는 x는 작은 거보다 작고 또는 x는 큰 거보다 큽니다 라고 이렇게 2차 부등식의 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정리만 해드릴게요. 정리해드리면 만약에 이런 식이 주어져 있으면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주어지면 인수분해를 하시는 거예요. 공식이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써서라도 a에 x-알파, x-베타 꼴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라고 가정할게요. 플러스인 경우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알파, 베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커지는 영역의 해는 누가 되는 거냐면 0보다 커지는 해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커지는 거죠. 그죠? 답은 x는 알파보다 작고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아지는 영역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요 사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만족시키는 해는 여기입니다 라고 해서 답은 x는 알파와 베타 사이입니다 라고 해주시는 거. 그리고 최고차항의 부호가 만약에 플러스잖아요. 플러스인 경우는
마이너스일 때는 어떨까요? 이게 반대로 뒤집혀요. 그림을 통해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공식을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림의 개형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당되는 영역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좀 익숙해지시면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인수분해가 분명 될 거야. 인수분해가 되면 여기에다가 아자를 붙여요. 뭐라고요? 가장자리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자를 붙여요. 그럼 뭐라고요? 사이값이 답이 됩니다. 라고 좀 빨리 풀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 개인 팁입니다. 네, 예제 세 문제만 풀고 요 파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어라. 누구를 하라고요? 얘를 함수로 보는 거예요. 2차 함수로 보고 얘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핵심은 뭐다? 인수분해. 얘는 인수분해 하시면 일단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는 2차 함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얘가 x-1, x-5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x축, 사실 여기서는 y축은 크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y축은 생략할게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이라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1, 여기가 5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우리가 찾는 영역은 커지는 영역이에요. 커지는 x의 범위는 그림을 그리면 여기와 여기 영역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작은 거보다 작고 1보다 작고 여기다 써드릴까요? x는 1보다 작고 또는 누구보다 커야 되냐면 x는 5보다 큽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익숙해지시면 요거 바로 인수분해 되죠. 그죠? 요거 인수분해 되면 최고차항 부호 플러스고 아자 시키면 뭐예요? 가장자리. 그래서 가장자리가 답입니다 하면 팁이에요. 대신에 부호가 최고차항 부호가 플러스일 때요. 마이너스일 때 쓰면 안 돼. 자, 두 번째입니다. 얘는요.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데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y는 생략할게 이제. x-1의 제곱이 0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함수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1,0 그리고 중근을 갖잖아요. 중근을 가지면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한 점이 얼마냐면 1 접하는 거예요. 요런 경우에 0보다 작아야 됩니다.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림이 죄다 어때요? x축보다 위에 있고 1일 때 얼마야? 0인 거잖아. 그러니까 0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음수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그림을 통해서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제 3번인데요.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봤더니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고 심지어 근해 공식을 쓰면 뭐가 나오냐면 허근이 만들어져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작거든요. 판별식을 써보면 4분의 d를 쓰면 1 마이너스 2니까 0보다 작아요. 그 말은 허근을 가져요. 허근을 가진다는 건 실근이 없다는 거고 실근이 없다라는 건 x축과 안 만나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안 만나야 되는데 최고차항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면서 안 만나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거 아니지, 그지? 얘는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최고차항 부호가 플러스면서 안 만나야 되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x축보다 항상 어때요? 위에 있죠, 그죠? 그 말은 x의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다 0보다 어떻다는 소리예요? 크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오케이, 모든 실수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건은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돼요. x축과 만나는 점만 찾아서 만족시키는 해를 찾아라 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이 동아고 온라인 수업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계속 오시면 고1 수학뿐 아니라 다양한 수학 강의 제가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여러분들의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올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유튜브에서 계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